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한 권으로 끝내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는요, 총 32개, 32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강의에, 그러니까 30분에 8개씩 나눠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한국 문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대인관계라는 것은요,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인간관계, 대인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첫 번째로 대인관계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가족을 빼고, 가족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가족을 빼고 다른 인간관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학창시절,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부터의 친구, 이런 친구들을요, 동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같이 학교에 다니고 같이 놀았던 그런 사람들을요, 동창이라고 하는데, 친구와 동창을 묶어 보겠습니다. 친구와 동창들은 어때요? 어떤 아이들은 사업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회사에 다닙니다. 그러면 각자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것을 하고 같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같이 느끼고 같이 알고 있는 것을 공감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공감대가 없어서 조금씩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럴 때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공감대가 없으면 사이가 멀어지고요, 연락이 끊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선배와 후배를 볼까요? 선배는 나이가 많은 사람, 후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할 때 좀 부담스러워요, 불편해요, 이런 것들을요,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어려워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 느낄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렵다고 느껴요. 이런 것들을요, 어려워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선배를 대할 때는 어렵고, 선배는 후배가 나를 어렵다 느끼는 거, 어려워하니까 인간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입니다. 상사, 동료, 부하 직원은 어떨까요? 일할 때 느끼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자,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법을 씁니다. 먼저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됩니다. 이야기를 잘 듣고요. 그리고 그랬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잘 호응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공감해 주면 좋아요. 공감을 잘 해주고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이죠. 자, 다음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런 어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친구,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나는 혼자, 1인, 그러니까 혼자가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렇게 성향이 좀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요. 자, 이쪽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교적이다, 그리고 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성적이다 또는 내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성격이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아요, 나는 조용한 것이 좋아요, 나는 활발한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성격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외향적이다, 그 다음에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성격이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원만하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없다, 그럴 때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소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기분이 나빠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소심하다라고 하는데, 이 소심하다의 반대말이 바로 대범하다죠.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은 신경 쓰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대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낙천적이다, 낙관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말은 비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적, 낙천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긍정적이다로 바꿀 수 있고요. 비관적이다 라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면요. 좋은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어떤 성격이어야 합니까? 일단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어야 되죠. 지도자니까요. 그리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요, 솔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정직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는 활동적이고 어때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친구를 좋아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외향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교적이다, 친구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지역복지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지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원은 돕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어떤 것을 도와줍니까? 자, 여기 보면 의사가 있네요. 의사. 자, 이 의사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요,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병을 치료해주는 기관을요, 보건소라고 얘기합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있는 이 보건소에서요, 무료로 아니면 아주 적은 돈, 싸게,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무료냐면요, 독감 예방,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사를 놔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놔주는 것, 예방주사, 예방접종을 할 때 이런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겠죠. 나라의 지원입니다. 자, 그리고 무료 상담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인간관계, 그리고 돈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 월급을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줄게요, 나중에 줄게요, 계속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을요, 임금체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체불이란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요. 다음에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임금체불이 있을 때 나라에서, 정부에서 상담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돈 문제인데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상담들을 지원해준다. 국가에서
복지 서비스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취업, 직업에 관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취준생이 나와 있는데요. 취준생이라는 것은 취업 준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취업 준비생들이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보통은 스펙이라고 하는데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고요. 실제로 취업을 할 때는요.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자소서가 뭐예요? 자기소개서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되고요. 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력서를 쓰게 됩니다. 또는 취업을 지원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입사 지원서를 쓰는데요. 이런 지원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면접도 봐야 돼요. 면접 스킬을 배우고요.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도 배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무료로 또는 아주 싼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해주는 그런 복지 서비스가 있고요. 자, 이력서를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환불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다라는 것을요. 교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물건을 물건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다시 주세요. 그래서 돈을 다시 받다 이렇게 하는 것을요. 바로 환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물건으로 바꾸다, 교환, 물건을 다시 돈으로 바꾸다 이것을 환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떨 때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요 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바꾸고 싶어요. 또는 돈을 다시 받고 싶어요. 즉 교환하고 싶어요. 환불하고 싶어요. 왜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just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은 교환이 안 될 때도 있고요. 환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방금 just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순 변심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just가 되겠고요. 마음이 생각이 바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환불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문제가 있는 것을 불량이라고 했고요. 문제가 있는 물건을 다른 말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상품을요. 뭐라고 하냐면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량품이요. 자, 여기를 보면요. A 회사에서 판매한 보조 배터리에 계속 잇따라 나옵니다. 무엇이요? 문제가 있는 상품이 계속 나오니까 모든 것 전량을 다시 돈으로 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문제가 있는 상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불량이라고 얘기했고요. 상품을 품이라고 얘기해서 불량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번엔 소비와 절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비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물론 여러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고 돈을 내게 되죠. 이런 것들을 소비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가장 많이 사고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재래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을 가져왔고요. 이것들의 특징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정찰제라는 것은요. 정가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찰제, 정가제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이 정가라는 말은요. 정해진 가격
제도,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3만 원이에요. 깎아주세요. 안 돼요. 그냥 3만 원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요. 정가제, 정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요. 다 정찰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깎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재래시장이죠. 그럼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흥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흥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찰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홈쇼핑 또는 인터넷 쇼핑 이런 데 있잖아요.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시간의 제약도 그러니까 1년 365일 24시간 모두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뭐 침대에 있든 소파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whenever 어디서든 wherever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거 환경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 도시와 농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도시 하면요. 바쁘다라는 느낌,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농촌은 어때요? 바쁘지 않다, 즉 한가하다, 여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복잡하지 않다, 즉 한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나는 선생님은 도시 하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농촌 하면 뭐예요? 적다. 뭔가가 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걸로 이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다라는 게요. 어떤 게 많아요? 먼저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차도 많아요. 차도 많고요. 그래서 집도 많죠. 집도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는 직장도 많고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자, 사람이 많고 차도 많고 집도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많아요? 편의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도 필요하고요. 백화점도 필요하고 어떤 학원, 학교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편의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편의시설이 많은 것,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많은 것은요. 좋은 점,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차도 많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편리해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점은 뭘까요? 문제점은 왜 발생해요? 많다. 뭐가 많아요? 사람이 많아요. 차가 많아요. 집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집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농촌으로, 그러니까 시골로 한번 가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농촌, 시골은요. 적다라고 얘기했죠. 뭐가 적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적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항상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한가하다, 여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깨끗하다, 자연 환경이 좋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적기 때문에 차도 적고 사람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도 있습니까? 네. 방금 도시 이야기를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요. 편의시설이 적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적은 편이어서요.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적어요. 자, 이렇게 일할 사람을 일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할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걸 일손이라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화생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요.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다가 주말이 되면 또는 방학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가 생활, 취미 생활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영화, 연극, 전시회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까? 저는요, 뮤지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 뮤지컬이라는 것은 음악, 뮤직이죠. 그리고 연극이 함께 합쳐진 형태. 자,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한국 전통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이 판소리라든가 판소리는 스토리텔링도 들어가 있죠. 또는 마당극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뮤지컬을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뭐 문화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버스킹이 있습니다. 버스킹이라는 것은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길거리 공연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여수밤바다라는 그런 길거리 공연의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사물놀이,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여기서 이 4라는 것은요, 숫자 4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다음 화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지컬의 모습입니다. 뮤지컬은 미국에서 시작된 공연 형식이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뮤직, 그러니까 음악과 그다음에 연극이 합쳐진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버스킹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 공연이죠. 길거리 공연을 하는 모습이고요. 버스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있죠. 자, 그다음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그죠? 네 개. 네 개의 물건. 자, 이 물건이라는 것은요, 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가지고 놀다예요? 플레이예요? 네. 자, 플레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운동하다, 그리고 공연하다,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이 놀이가 공연하다 또는 연주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공연을 하다, 그 다음에 연주를 하다, 음악을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먼저 이거는 북입니다. 북이고요. 여기는 꽹가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징이고 여기는 장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북, 꽹가리, 장구, 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짧게 줄여서 쇠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사물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는 징이 있고요. 여기는 꽹가리가 있고 여기는 장구, 여기는 북,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물건,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공연하는 거 바로 사물놀이가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야금이라는 악기도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악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 보면은 보딩 패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여행은 비행기 표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 표를 영어로 티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티켓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 사람은 어디에 간지 봅시다. 일단 홍길동 씨고요. 홍길동 씨는 서울 인천에서 출발해서 미국 LA 로스앤젤레스로 가네요. 이런 여행 정보를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음식과 요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요리를 잘 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 하지는 않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제가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요리를 잘한다고 느끼는데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솔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솔트, 이거 맞죠? 솔트가 있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서요. 뒤집어서 축축축 이렇게 되는 것을요, 뿌리다라고 얘기해요. 축축축 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스를 뿌리고요, 깨를 뿌리고, 후추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뿌리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옷이 구겨져 있으면 칙칙칙 이렇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요. 머리에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뿌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은 컷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컷을 보면요. 썰다가 있고요. 이 썰다는 보통 칼을 이용해서 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가위도 컷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가위는요, 자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칼로 썰다, 가위로 자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칼로 썰 때요, 이게 어떤 것을 이렇게 썰잖아요. 써는데 썰었을 때 모양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채를 썰다라고 얘기합니다. 채를 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썬 다음에 가루가 되도록 이렇게 아주 작게 썹니다. 작게 써는 것을 다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지다, 이렇게 채를 썰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깍둑썰기를 하다. 여러분들은 깍두기를 아시나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데요. 이것을 깍두기라고 하죠. 깍두기. 자, 이 깍두기의 모양으로 써는 것을요, 깍둑썰기를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것을요? 야채를, 뭐 채소, 그리고 두부 이런 것들을 깍둑썰기, 이 모양으로 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이다라는 것은요, 어떤 양념이 여기 음식 안에 샥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절이다. 그 다음에 담다는 넣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맞추다는 알맞게, 적당히 하다, 맞게 하다, 적당히 하다, 이런 것들을 맞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더워요.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낮춰주고요. 선생님, 너무 추워요. 그러면 히터를 틀어서 온도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온도를 적당히, 맞게 맞춰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애호박, 버섯, 두부, 양파, 대파, 청양고추, 된장, 다진 마늘, 멸치가 있는데요. 이 청양고추는 매워요. 아주 맵습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이 싫어요. 그러면 이것은 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요, 멸치로 국물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멸치를 다듬어서 냄비에 넣은 후 물을 4컵 정도 넣고 끓인다라고 하는데, 이 멸치를 다듬는 게 귀찮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멸치 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 다시를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이렇게 베이스,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된장찌개의 맛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소를 다듬어주고
멸치 국물이 우러나면 양파부터 넣어줍니다. 그리고 버섯과 애호박을 넣어준 다음에요. 된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된장 맛이 된장찌개의 맛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파와 고추를 같이 넣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를 많이 넣으면 좀 매콤한 맛이 나고요. 고추를 조금만 넣으면 덜 매우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부를 마지막에 이렇게 깍둑 썰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는 거 깍둑 썰기라고 하죠. 그리고 보글보글보글 끓여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문화 수업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8꼭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또 그 다음 8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